선생님 유튜브에다 올릴 건 유튜브 박동주 수학침 나옵니다. 박동주 수학침 나올 것이고 25 공통원 특강으로 올리겠습니다. 고쟁이 해가지고 올릴게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뭐 다 아는 것들은 안 할 것이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만 좀 설명해 볼까요? 이게 뭐였지? 곱셈 공식.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하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아는 식이죠. 됐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우리가 보통 공식 유도를 할 때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플러스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유도합니다. 무슨 소리냐? 얘를 a-b의 세제곱으로 쓰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 자리에 원래 공식 플러스 공식 자리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부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얘를 보여준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얘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여기 있는 수가 3이 떨어집니다. 절대값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면 앞에가 뭐가 나온다고? 이 자리가 개수가 3이 됩니다. 3 2a-3b의 세제곱을 하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거야? 2a 플러스 마이너스 3b의 세제곱을 읽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2a가 세제곱이고 3배에 2a가 2마리 마이너스 3b가 1마리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배에 2a가 1마리 마이너스 3b가 2마리 마이너스 3b가 3마리 해서 얘를 정리 계산하면 그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해됐어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을 하면 적어도 우리는 항이 a 4제곱, a 세제곱 b, a 제곱 b의 제곱, a b의 세제곱, b의 4제곱이 나올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의 개수는 뭐가 된다고요? 4가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개수는 첫 번째와 마지막 개수는 너희들이 잘 알아. 첫 번째와 마지막 개수는 잘 알아. a 플러스 x로 바꿀게요. x 플러스 3의 5제곱 얘를 정리를 하면 x 5제곱 항만 적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수항이 뭐다고? 3의 5제곱인 거는 안다고요. 그러면 그 전 놈은 누구야? 3의 4제곱 있고 그 앞에 개수가 뭐가 붙은다고요? 5가 붙습니다. 이해됩니까? 위에 있는 b 대신에 3을 넣은 거고 앞에 개수가 5가 붙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요놈도 두 번째 항도 3이 하나 붙고 개수 5가 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쌤이 이제 첫 번째 마지막 항 개수 말고 그 두 번째 항 개수까지는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라고 일단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항의 계수 첫 번째 마지막 건 당연히 아는 거야. 대부분 알고 있어.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 번째 항에 대한 계수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이면 3이 추가가 되고 4이면 4가 추가가 되고 5이면 5가 추가된다 이거죠. 그 다음 항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몰라도 관계는 없어 우리한테는. 아시겠죠? 다음. 자, 얘는 우리가 전개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적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a 세제곱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플러스 b로 적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위에 표현하고 아래 표현은 달라. 위에 표현은 뭐냐면 전개만 하려고. 전개. 실전에서 우리가 전개에 대한 실전에서는 쓸모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개의 식은 그렇게 쓸모가 많지는 않아. 식을 가지고 변형하는 식에 대한 것들이 쓸모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쓸 때는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하자 이거야.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헷갈리는 점이 뭐냐면 공식을 외웠잖아. 너희들이 공식 하나를 외웠을 거 아니야. 2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요 식에서 지금 나온 거야. 이거랑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주로 외웠다고. 하지만 이 식을 외웠으면 이 식도 그냥 외워지는 거야. 똑같이. 똑같은 식이니까. 부호만 조심하면 되겠지. 너희들이 근데 플러스는 잘 안 틀려. 마이너스를 많이 틀립니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b 앞에 부호가 음수가 달려있으니까 b의 개수가 홀수인 게 부호가 마이너스야. b가 홀수인 게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3ab a 마이너스 b 라고 쓰면 a는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a는 플러스고 다시 요렇게 이 항에는 a가 몇 개 들었어? 2개가 들어서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 항에는 다시 이 항에는 b가 몇 개 들었어? 1개 들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이 항에는 b가 몇 개 들었어? 2개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야. a-b의 세제곱을 정리하면 요 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외웠던 이 세제곱은 a-b의 세제곱 3ab a-b에서 플러스로 외웠다는 말이야. 지금 똑같은 식을 적고 있는 중입니다. 단 이런 세제곱 정리할 때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자 이거고 주의사항은 나는 이걸 외워놨는데 이 부호가 헷갈릴 수는 있다 이거야.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고 자, 우리가 배운 공식은 기본적으로 3차까지 외웠습니다. 3차까지. 2개짜리 3차는 외웠고 3개짜리 3차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본 적이 없어. 보통은 없어. 보통은 없어. 근데 아주 어려운 책 보면 있어. 선생님도 거의 안 써. 안 써. 아예 안 쓴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개의 항을 가지고 세제곱하는 거는 없다고 일단 생각하자고. 알겠나요? 이거 평생 한번 볼까 말까요? 뭔지 아시겠죠? 했어요? 그건 없어. 세제곱짜리 세 개는 딱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3개짜리 세제곱은 이것밖에 없다고 보고 만약에 세제곱이 나왔는데 3개짜리가 나왔어. 그럼 이게 아닌 형태는 3개짜리가 아닌 거야. 2개짜리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이렇게 묶으면 3개가 아니라 2개야 이제. 2개의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증명도 3개짜리 세제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2개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놨나 넘어간다고. 현민아의 눈깔 똑바로 뜨고 해. 그래서 3개짜리 공식은 이거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나오는 식이 하나 있죠. 3개짜리 3차 3개짜리는 이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차적으로. 알겠나요? 여기에 이쪽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가 요 식이 꽤 많이 나오는 식이야. 얘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ab bc ca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얘를 여기다가 2를 곱해 가지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지금 현재는 변형입니다. 변형.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 이거죠. 꽤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지? 자, 두 번째 식으로 변형했더니 뭐가 나왔어? 제곱이 나왔어. 실수에서는 제곱을 하면 항상 양수가 돼. 일단 0에 대한 생각은 좀 더 고민하고,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랑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나온 식이 이 식에서 0보다 크다 해서 나온 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항상 ab, bc,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 그러지? 두 번째 식에서 얘도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3ab bc c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절대 부등식, 두 개의 절대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책에 있는 몇 번이냐면 14번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13번, 14번에 대한 얘기야. 12번, 13번, 14번이네요. 12, 13, 14번에 대한 얘기야. 됐어요? 자, 곱셈 공식을 우리가 외웠듯이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절대부등식 형태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나요? 우리 절대부등식은 등식은 같다는 생각이잖아. 부등식은 크다 작다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최대값, 최소값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부등식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부등식의 형태야. 그럼 절대부등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풀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왼쪽은 제곱 3개짜리 A, B, B, C, C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 들어와. 둘 중에 하나 나오면 하나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오른쪽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하나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해. A, B, C 3개짜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나오는 항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B, C, C, A. 그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주어지고 얘의 최소값을 질문하는 거, 얘를 주어지고 얘의 최소값을 묻는 질문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식의 과정이 이 식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부등식보다 조금 쉬운 게 있지. 뭐가 있어? 등식이 있지. 등식이 있죠. 만약에 얘가 뭐가 된다면, 얘가 0이라면 얘는 선생님이 인쇄를 해줄 테니까 굳이 아직은 안 적어도 됩니다.
자, 누가 0이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보통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0이면 이게 0이면 이게 0이면 이게 0이면 이게 0이면 이렇게 되겠지. 제곱 제곱이 0이 되려면 다 0이 돼야 돼서 0이면 우리는 A랑 B랑 C랑 같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자, 얘를 이렇게 준해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A제곱, B제곱, C제곱, A, B, B, C, C에 똑같다. 이렇게 준책이 있겠지? 너희들이 제일 힘들게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3이야. 3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3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가 왼쪽부터 왼쪽에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B, BC, CA라고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더 잘 풀 거라고. 잘 풀어요. 실제적으로도. 근데 잘 못 푼 것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3이고 AB, BC, CA가 3이라 나오면 이걸 이용을 잘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고 얘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숨어져 가지고 얘를 안 가르쳐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려주고 실제로 얘를 구해보니까 얘가 3이 나온 때는 더더욱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거의 머릿속에 박아놔야 된다는 소리야. 나오면 바로 써야 되니까. 아시겠죠? 꽤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몇 차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냐면 3차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몇 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3차에? 2차 너희들이 잘 하니까 지금 3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3차로 나온 식은 생각보다 어려운 식이야. 자, 3차 2개는 그나마 쉽습니다. 3차 2개는 좀 쉬워요. 3차 3개는 뭐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다는 생각이야. 알겠나요? 근데 3차 3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3차야. 1차, 2차, 3차. 보인가요? 이게 3차잖아요. 아까 내가 말해서 3차는 문자가 3개잖아. 문자 3개이고 3차인 것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C세제곱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다시 말해서 얘는 있는 게 아니란 소리야. 얘를 전개해서 풀자는 소리가 아니란 소리야. 그래서 엄마 이해되니 지금? 다시 얘기해 줄게. A, B, C 3개로 갖고 3차를 만드는 식은 세제곱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얘를 가로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소리가 아니야. 알겠나요? 다른 틀이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 일단 힌트 하나. 자, 항상 생각하세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나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생각을 하십시오.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왔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왔고 C제곱 더하기 A제곱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생각하고 푸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하나 더 적어줄까? AB 더하기 BC가 나왔고 BC 더하기 CA가 나왔고 CA 더하기 AB인가요? AB가 나오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AB, BC, CA를 생각하고 이 값이 있으면 이용하되 이용이 없으면 그냥 T라 놓고 풀 거야. 어떤 값이라고 놓고. 정신 안 차려. 어떤 흐름인지 이해됩니까? 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러한 식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 이 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예시. 자,
A분의 B 플러스 C, B분의 C 플러스 A, C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면 어떤다고요? A, B, B, C, C가 나왔다고. 그럼 뭘 이용하라고? A 더하기 B 플러스 C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뭔지 알겠나요? 그럼 얘는 뭐가 없어? A가 없죠. 얘는 A가 없잖아. 이래서 그럼 얘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T라고 놓고 얘를 뭘로 바꿔? T-A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됐니? 나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다가 A를 더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다가 A를 더했어.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어떤 변화가 있어? 어떤 변화가 있니? 현민아, 어떤 변화가 있어? 1을 더했지. 1을 더했잖아. 그럼 나중에 1을 빼면 되잖아. 똑같이 얘도 B를 분자에 됐다 이런 말은 없어. 원래 B 분자에 됐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2를 더한 거야. 요런 식이 정상꼴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묶어져서 이렇게 곱셈 공식 형태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 해. 이해됐습니까?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이나 너희들이 이쪽 다항식 쪽, 인수분해 쪽은 이러한 것을 좀 고민하면 훨씬 더 편하게 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막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을 풀어가지고 정리해버리면 얘를 세팅을 다시 합니다. 얘를 가로를 풀어가지고 항이 몇 개 있어? 두 개니까 8개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다시 정리를 한다고. 그 8개를 다시 규칙을 잡아준다고. 알았니? 그 규칙 잡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풀어달라는 요구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C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얘는 아까 플러스 A를 넣을 수가 있었어. 2를 더해가지고 얘는 플러스 C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 그래서 얘를 요 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 대신에 T-C를 집어넣을 거야. T-A, T-B를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T에 대한 3차 인수분해 형태가 되겠지. 전개식이 되겠지.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봤던 근각에서와의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식이 되시죠? T-A, T-B, T-C를 바로 이렇게 쓰자는 거야. 요것도 아직도 이걸 가지고 요렇게 하는 애들은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건 처음 하는 애들이야. 얘를 보면 이렇게 쓸 거라고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 적을 거라고 해. 그런데 이 식을 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신에 뭘 넣었어 우리가? T를 넣었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신에 뭘 넣었어? T를 넣었어. 그래서 얘랑 사라집니다. 얘가 T가 돼서 얘가 사라진다고. 그리고 요 식만 남는 거라고. 요 식하고 요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 놈이 T를 먼저 적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요 식이 요 식으로 변형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변형식도 우리는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변형식 외울 때는 이쪽에서 A에서 B로 가는 형태가 있을 거고 P에서 Q로 가는 형태가 있을 거고 등호잖아. 이제 등호일 때는 우리가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둘 다 생각을 해서 양쪽 방향이면 P에서 Q로 가는 것도 외워야 되고 Q에서 P로 가는 것도 외워줘야 돼. 이해되니? P에서 Q로 가는 거 Q에서 P로 가는 걸 둘 다 외워줘야 너희들이 이 식은 어디서 나왔던 식인데 이런 생각을 해서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엄만 이해됩니까 지금? 이 문제에 따라서는 이쪽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경우가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 이쪽은 쉬운데 이쪽이 어려워서 그래.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양쪽 방향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식 나오면 요거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요 식 나오면 요거 생각해야 되고. 활용이 다릅니다. 활용이 달라. 이용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해. 현재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된 꼴이고 인수분해 된 꼴에 대한 형태는 요 놈은 이렇게 바꾸라는 목적이고 요 놈은 이렇게 바꾸는 것은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알겠나요? 주어진 조건에서 이거하고 이것이 나왔겠지. 너희들 고쟁이 풀어봤으면 한 문제 있을 거야. 한두 문제 있을 거야.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요렇게 풀 수가 있고 또는 이 넘어가는 과정대로 풀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대로 풀 수 있어. 책 뒤져보면 몇 번 하나 있을 거야. 46번에 있네.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 변형이 일반적으로 나온 형태가 아닌 형태인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 이 문제 틀린 사람도 있고 뭐 대부분 맞을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왔잖아. 그걸 대입해서 풀면 나옵니다. 근데 대입해서 풀 때도 그렇게 풀어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 나왔어? 4가 나왔지? 그렇지? 그러면 요 대신에 뭘 넣어? 4-C, 4- 뭐 두고 4- 놓고 이 T자리가 4 이렇게 힘들게 풀었을 거라고. 나쁘진 않아. 대신 그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돼. 얘가 4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고 자 얘를 4로 썼으면 얘를 4의 세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의 4의 제곱 A, B, B, C, C의 4 이게 A, B, C 이렇게 적어야 연산이 좀 더 빨라진 거라고. 요 틀 그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걸 외워두자 이 말이죠. 엄마는 알겠습니까? 책에 있는 선생님 유인물의 16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음 17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게 나오면 x-y가 나오고 x 플러스 y가 나오면 너희들이 잘해. 왜? 두 개 제곱해가지고 두 개를 제곱해가지고 xy 구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구한단 말이야. 그러지? 근데 너희들이 뭐가 힘드냐면 x제곱 y제곱이 나오면 얘를 자칫 이렇게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나오면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니까. 알겠어요? 나온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나온 조건에 따라 다를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너희들이 당황하는 식이야. 얘랑 얘가 나오면 얘하고 얘가 나오면 얘하고 얘 나온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차수가 올라가면 너희들이 힘들게 보잖아. 그렇지? 1차를 연습하는 이유는 1차가 기본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고 2차 이상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2차가 아니라 1차라는 생각을 해야 돼. x-y,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둘 다 똑같은 1차 형태로 보는 거라고. 위에 풀이와 아래 풀이는 똑같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만 이해되니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플러스 g 4제곱은 4제곱이 아닌 거야. 우리는 4제곱 배운 적이 없어. 그러지? 3개짜리는 제곱 아니면 세제곱이야. 그럼 얘를 뭘로 보는 거야? 제곱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제곱 3개짜리다 이 말이야. 그럼 곱셈 공식 변형 9번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책에 지금 선생님 적어놨어. 11번의 형태인데 11번의 형태 4차는 너희들이 이게 나오면 너희 당황하기 때문에 적어준 거야. 그래서 9번, 10번, 11번을 연결해가지고 다시 요거를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유인물이 없습니다. 18번 적으세요. 18번. 노트 있다 풀어. 노트 있다. 아직도 책에다 풀어. 18번은 자, a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입니다.
AN제곱 마이너스 BN제곱. AN제곱 마이너스 BN제곱에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해봤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까지는 해봤어. 4제곱부터는 안 해봤습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AN제곱 마이너스 BN제곱은 천천히 적을 테니까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확인하면 됩니다. 요렇게 바뀝니다. AN제곱 마이너스 BN제곱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N 마이너스 1 차수가 지금 N차가 나와야 돼요. A 곱하기 N 마이너스 1, AN 마이너스 2 B 한 마리, AN 마이너스 3 B 두 마리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BN 마이너스 1 제곱. 됐습니까?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은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어떻게 나왔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나왔다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공식은 방법을 증명을 해놓고 외우는 거잖아요. 외우고 뭐 한 거 아니야. 원래 증명을 해놓고 나서 외운 거라고. 그러지? 어떻게 해서 그래 나오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현민아, 입이 까딱까딱 뭐 말을 해. 어떻게? 어?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 지금 현재 뭐였냐면 인수분해를 한 거야. 인수분해. 그렇게 해도 나와. 곱셈공식 변형으로 나와. 그렇지? 근데 뭘로 만들어? 우리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자, 인수분해 방법은 몇 가지 방법밖에 없냐면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높은 차수 3차 이상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인수정리입니다. 3차 이상의 인수분해는 뭐라고? 인수정리야. 3차 이상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야. 인수정리가 뭐냐면 식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더니 0이 된 거야. 이해되니? 식에다가 뭘 넣었더니 0이 된 거야. A에다가 뭘 넣었더니 B를 넣었더니 0이 된 거라고. 이해되니? A에다가 B를 넣었더니 0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0이 됐다는 것은 X-2라는 인수가 있는 거지.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0이 됐어. X-2가 인수야. A에다 B를 넣어서 0이 됐어. A-B가 인수야. 이해되니? 몫은 어떻게 찾고? 조립제법으로 찾습니다. 나누기 했다는 소리야. 직접 나누기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대로. 얘를 식을 A에 관한 다항식으로 생각하고 1, 3, 2, 1, 0 A 대신에 B를 넣습니다. 1 내려왔고 B 내려왔고 곱했고 내려왔고 곱했어. 그래서 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는 A에 관한 다항식 0차, 1차, 2차. 그래서 얘가 A-B 인수를 갖고 A제곱 BA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야. 너희들이 지금 곱셈공식 변형이나 인수분해 형태에 대한 증명은 다 이걸로 했다는 소리야. 높은 차수도. 이해됩니까? 그럼 시간 되면 이것도 보여줄 거야. 세제곱짜리 3개 있다겠지? 걔도 외웠잖아 그냥. 왜 그렇게 된지는 보여준 적이 없어 별로. 보여준 적 있어 없어? 언젠가는 한 번은 봤을 수도 있어. 보통은 많이 안 해줘. 한데 시험에 나와 한 번씩.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시오라고 나온다고. 그렇지? 전개는 너희들이 돼. 인수분해는 잘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뭘로 할 거야? 인수정리로 할 거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자, 요 식이 일반적인 식이야. 지금 n이 잘 보세요. n이 자
현재 n에다가 나는 어떤 수를 넣었다 안 넣었다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3까지는 봤기 때문에 이 n이 4든 5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식이 뭐 이런 식이야. 뭐 예를 들어서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7 마이너스 1 x 7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적으면 여기 b자리가 다 1이 되니까 조금 더 쉬운 형태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1 x 6제곱 5제곱 4제곱 1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놈이 인수분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야. 이게 완벽하게 다 끝까지 인수분해 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 왜 그러냐면 6제곱도 한번 적어주면 요놈이 인수분해 하러 가면 뭐 여기가 끝이 아니란 소리야. 이름이? 뭔가? 여기가 끝이 아니란 소리야. 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요놈이 인수분해가 됐다가 아니야. x 7제곱 마이너스 1이 요놈이 인수분해가 끝났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뀔 수 있다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6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소리지. 근데 우리가 보통은 짝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제곱차를 많이 이용해서 인수분해 합니다. 근데 이 인수를 뽑는 게 중요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거고,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세빈아 정신 안 차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 식이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야. xn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형태가 아주 많이 나와. xn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이 고쟁이 책에서도 뭐가 나올 거냐면 xn제곱 마이너스 1도 나오는데 an제곱 마이너스 bn제곱도 나온다는 소리야. x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형태 나온다고. 한 번만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놈은 지워버리고 내용이 없으니까. 자, 연습입니다. x 7제곱 마이너스 2의 7제곱을 해볼게요. B가 어디서 날라왔지? B가 어디서 날라왔지? 뭐야? 안 지우죠. 자, x 7제곱 마이너스 2의 7제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다고요. x에다 2를 넣었더니 0이 됐으니까. x 마이너스 2가 인수가 있고 뭐가 된다고? x 6제곱 플러스 x 5제곱 2의 1제곱 x 4제곱 2의 제곱.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플러스 제일 마지막이 2의 6제곱이고 그 전이 x 2의 5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xn제곱 마이너스 bn제곱은 알고 있어야 돼. 다음은 이게 다 똑같은 형태고 사라지기 싫은가 보네. 이씨. 뭐야 지금. 구분해 놓을게요. 다음은 x 5제곱 플러스 1입니다. x 3제곱 플러스 1부터 적어볼게요.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외웠지? 이건 외웠어요?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에다 뭘 넣었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됐지?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거고 얘는 어떻게 구해? 조립제법으로 몫을 찾을 수가 있다. 조립제법이 제일 쉽게 몫을 찾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무조건 조립제법이 제일 쉬운 나누기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 나눴을 때는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게 조립제법이야.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놔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x5제곱 플러스 1도 당연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겠지. 한번 보여줄게요. 5, 4, 3, 2, 1, 0. 왼쪽이 뭘 놔야 돼? 여기다가 뭘 놔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자, 조립제법 너희들 쓰면 잘 쓰거든. 근데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얘가 마이너스 2를 넣었다는 소리는 x 플러스 1이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1 내려왔어. 곱했어. 내려왔어. 곱했어. 내려왔어. 곱했어. 내려왔어. 곱했어. 내려왔어. 곱했어. 0. 봤더니 어째? 부호가 뿔마 왔다 갔다 했습니다. 0, 1, 2, 3, 4. 차수는 얘가 5차니까 얘가 1차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4차. 3차 부호 달라졌고 2차 부호 달라졌고 1차 부호 달라졌다. 뿔마 왔다 갔다 가는 형태다. 됐습니까? 자, x 4제곱 플러스 1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 x 4제곱 플러스 1에는 수를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못 찾았어. 자, 수를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못 찾으면 1차의 인수가 없는 거나 내가 못 찾은 거 둘 중에 하나야. 일단 없다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표현은 없다고 표현할 거야. 정확하게는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없다고 일단 표현할 거라고 해.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안 나오고 얘는 뭐만 나오냐면 홀수차밖에 안 나오면 더하기는. 근데 빼기는 홀수차, 짝수차가 다 있으니까 요 식을 적어 놓으시라고요. 저기다가 더거나 필요한 거. 그 유인물도 적어놔. 유인물 뒤에 적어놔도 되고 뒤에다 적어놔. 지금 핵심적인 부분만 적어놔. A시 요놈이 기본, 얘가 기본이고 그 다음 요놈이 A시, 그 다음 요놈이 여기까지가 A시. 세제곱 너희 적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게 기본식이, 요게 A시, 요놈이 그 다음에 덧셈식. 덧셈식은 A시로 적어줬습니다. 홀수차밖에 없으니까 5차 하나만 적어놓든지 하면 되겠지. 3차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이용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자주 나오는 식이라 했습니다. AN제곱 마이너스 BN제곱 중에 XN제곱 마이너스 1이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 애들도 등장을 하니까 요거 인수분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에 간혹 한 번씩 나오는 인수분해 15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D제곱에 대한 곱하기 형태인데 요놈이 인수분해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변형.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AC 마이너스 BD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제곱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 식을 봤으니까 한번 고쟁에 나온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까 46번은 얘기했죠. 보자마자 우리는 요거를 공식 적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에요. 45번 더 봤죠? 여기 변형되는 거에 2분의 1에 a-b제곱, 2분의 1 bc-c제곱 요걸 이용하겠지. 이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 중에 필요한 건 뭐다? a-b의 제곱, b-c의 제곱, c-a 제곱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풀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봐. 지금 뭘 의도하는 바인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당시 x 9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밑에 문장을 빼더라도 다시 말해서 x 9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라는 게 지금 목적이야 지금. 그러겠지? 이걸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됐어? 해본 적이 없어? 이해됩니까?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x 9제곱을 조립제법을 통해 1차식으로 나눠라 있으니까 실제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수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겠지. 계속 커지겠지. 뭐만 이해됩니까? 계속 커지겠지. 그러지? 실제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구할 수가 있어. 자, 이 문제는 자, 몫을 구하라겠어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적을게요. x 9제곱은 x 플러스 2 몫은 qx. 나머지는 말이 없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아무런 말이 없잖아.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몫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몫이 없는 거야? 아니잖아. 뭘로 나눴으면 무조건 몫과 나머지가 있겠지. 나머지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나머지가 0이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우리는 나머지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야. 됐어? 나머지는 있는데 0이다. 알았습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써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식에다 뭘 넣어?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r은 얼마다?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 됐죠? 그러면 이 r 자리에 요놈을 집어넣고 이 식을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qx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x 8제곱 플러스 x 7제곱 2가 아니라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지? 다음에 다시 플러스 x 6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x 5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작성해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들을 구할 수가 있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러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이따까지는 공부가 된 거야 이제.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